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가 넘어가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불황이라고 하기도 하고 문재인 효과라고 하기도 해요. 문재인 정부의 실력이 이제는 우리 피부로 와닿을 때가 됐고 눈앞에 가시적인 성과로 보일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경제의 미래는 없다, 굉장히 어렵다, 이런 지표들이 이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수출, 우리나라 6개월 연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 1.7, 6.2, 11.4, 8.2, 2.0, 저번 달 6.4까지 계속해서 6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반도체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8%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었죠. 이렇게 줄어든 게 결정타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 외에 자동차 부품, 액정 디바이스 등의 감소폭도 컸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 미국, 중동 이런 나라들의 수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52억 달러, 그리고 이달 초순만 놓고 보면 무역 지수가 22억 달러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22억 달러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3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12개월째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고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10개월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두 지표가 동시에 10개월 연속 하락한 것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처음이라는 거예요. 1970년부터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했는데 이 이후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최악이다. 최악의 상황이다. 예전 IMF 때만 해도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IMF 때보다 더 나쁘다, 지금 경제가. 그렇게 지금 지표들로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이 요즘 굉장히 이슈인데요. 쫙 치솟고 있죠. 1119원부터 해서 오늘 1190원 가까이 찍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주요 통화가치 등락률을 보면 최근 상승폭만 보면 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아르헨티나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아르헨티나가 4.28, 우리나라가 4.06.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엔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랑 아르헨티나랑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게 왜 이러냐? 대외 변수 외에 우리 국내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된 영향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수출 부진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지난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글로벌 투자자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면서 환율 급등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를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최근 북한이 수차례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죠. 원래 안보가 불안하면 그 나라 경제는 나빠집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해외 투자자들이 이 나라가 이제 불안불안하구나, 이 나라가 지금 안보가 불안하구나 하면은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돈을 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해외에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나라가 전쟁이 날 것 같거나 안보가 위태위태해. 그러면은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불안감으로 인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출도 역대급으로 지금 저조하게 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강성 귀족 노조들로 인해서 나아질 가능성도 보이지 않아요. 거기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는 강성 귀족 노조들의 편이기 때문에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것도 지금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전 세계적으로 패권 전쟁을 하거나 무역 전쟁을 할 때는 이기는 편에 서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법칙이에요. 이기는 편에 서지 않으면 분명히 엄청난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오히려 중국 편에 서는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어요. 미중 무역 전쟁의 승리는 반드시 미국이 합니다. 미국은 구매를 하는 나라, 중국은 파는 나라예요. 사주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원래 무역전쟁은. 그래서 이건 하나마나 미국이 이길 것이 뻔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친중 정부다 보니까 미국 편에 서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중국 편에 서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최저임금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경제 위기가 오고 있는 겁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 인건비가 올라가면 물건 값이 올라가겠죠. 제품 경쟁력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가 되고, 이 기업들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해외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인건비가 싼 나라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서 기업들이 해외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내 일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구매력이 저하가 되고 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시장에 돈이 덜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사이클이 돌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이 됐고, 이게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설비 투자가 감소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경제가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어요. 설비 투자 동향 그래프예요. 이 주황색은 설비 투자, 그리고 노란색은 설비 투자 지수인데 두 개 다 대각선 아래로 내리꽂고 있습니다. 2017년 2분기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내려오고 2019년 1분기까지 계속해서 하향세를 그리고 있어요. 말하자면 설비 투자를 해야 미래의 먹거리가 있는 것인데, 설비 투자를 안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미래의 경제 성장은 없다. 경제 성장할 거리가 없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경제는 어떻게 해야지 좋아질까요? 그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정희 때 어떻게 했죠?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잘 살아봅시다. 우리도 남들처럼, 저 일본 놈들처럼, 일본 놈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린 왜 못하냐? 우리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도 한번 배부르게 먹고 사는, 잘 사는 나라가 한번 돼봅시다 하면서 국민들을 독려하고 국민들을 깨웠고 국민들을 열심히 일하게 했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야지 나라의 국부가 쌓이고 그 나라의 국민들이 부유해지는 겁니다. 김영삼 때, 김대중 때 어떻게 했어요? IMF가 왔을 때 우리나라 경제를 살립시다 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가 전 국민이 노력을 해서 이 어려워진 나라를 살립시다 라고 호소를 했죠. 그렇게 해서 전 국민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 결과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모양이 어때요? 그냥 일하면 안 되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주 52시간, 저녁이 있는 삶, 뭔가 뭐 워라벨 막 이런 말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가 아니라 일을 적게 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이렇게 사회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내가 일하는 시간을 줄여. 당연히 못 살게 돼야지 정상이죠. 내가 60시간, 70시간 일하다가 52시간만 일하게 됐어. 그러면은 더 가난해져야지 정상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내 실력을 키우다가 이제는 조금 편안하게 살아. 이제는 옛날처럼 열심히 일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 그러면은 열심히 치열하게 일할 때보다 더 못 살아야 정상이죠. 맞잖아요. 이게 정의로운 것이고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부자들에게 돈을 가져다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때려다가 다 같이 나눠 쓰자. 이렇게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잘 사는 나라는 오히려 부자들이, 천재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미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투자를 해야지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잘 사는 나라는 그래요. 이게 이런 것도 있어요. 경제 생산성이 좋은 사람이 열심히 일할수록 그 나라의 국부가 빨리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월급이 3천만 원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조금만 더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럼 4천만 원을 벌 수 있어요. 월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월 4천만 원을 벌게 되면 그 나라의 국부는 1천만 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한 달에. 그런데 월 300만 원인 사람이 있어요. 월급이.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면 월 400만 원을 벌게 돼요. 그럼 이 나라의 국부는 100만 원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경제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해야지 그 나라의 국부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 나라가 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경제 생산성이 뛰어난 부자들,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부자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하고 더 열심히 투자하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오히려 그 나라가 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일해. 그러나 이 사람은 경제 생산성이 낮아. 월 한 200 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어라 열심히 일한들 1000만 원, 2000만 원 못 벌지 않습니까? 월 200만 원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300만 원을 벌게 됐어요. 1.5배를 더 벌어서. 그러면 100만 원을 더 벌게 된 거예요. 근데 월 2천만 원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1.5배를 더 벌게 되면 3천만 원을 벌게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더 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중산층은 중산층대로 모두 다 같이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하는 사회, 그런 나라가 돼야 국부가 올라가고 국민들이 다 같이 잘 살게 되는 것이지, 그냥 어느 한 계층에게 돈을 가져다가 다 같이 나눠 쓰자. 우리는 이제 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 뭐 워킹, 일하는 것과 우리의 여가를 뭐 풍요롭게 하는 이런 삶,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가난해지고 그 나라는 점점 더 못 살게 되거나 열심히 일할 때보다 더 가난해져야 정상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라고 보이시나요? 후자 아닌가요?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살라고 지금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다 같이 놀자판이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이 돈을 버는 것은 부당하다. 근데 이것은 돈에 대한 착각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돈은 옛날의 노동의 가치를 돈이라고 해요.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죠. 한 달 후에 내 월급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내 일한 거,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한 거,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거, 요것은 미래의 돈을 갖기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 돈, 내 월급, 내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이 1000만 원은 어떤 거냐? 내가 과거에 노동을 한 대가예요. 내가 과거에 열심히 일을 해서 1000만 원을 번 거예요. 이 번 돈을 썼을 수도 있고 그냥 저축을 해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을 버는 게 어떻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과거의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버는 거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돈이 돈을 번다 하면은 마치 돈과 노동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노동만이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은 돈을 벌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돈이라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과거에 누군가가 일한 값어치인 거예요. 내가 과거에 열심히 몇 달 동안 일해서 1000만 원을 모았어. 이 1000만 원은 그냥 1000만 원이 아니에요. 노동과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몇 달 동안 일한 노동의 값어치, 이게 1000만 원이라는 걸로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돈과 노동이 떨어져 있지 않다. 딱 붙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노동의 가치, 이것을 저축해 놓은 거, 요걸로 돈을 굴리거나 뭐 투자를 해서 여기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 이것도 이 자체도 노동이에요. 사람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알아보겠습니까? 지식적으로. 지적 노동을 해야지만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다못해 부동산을 사든 주식 투자를 하든 뭘 하든 그거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내가 치밀하게 고민을 해서 내가 여기에 돈을 넣는 게 더 나을까? 뭐 이 땅을 사는 게 나을까? 저 땅을 사는 게 나을까? 치밀하게 치열하게 고민 끝에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노동의 대가인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노동의 대가는 이 돈. 과거에 내가 일한 돈을 때려 박는 거. 요것 더하기 이 투자처를 결정하기 위한 나의 노동. 요게 콜라보레이션이 돼서 이게 잘 믹싱이 돼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이 투자 자체도 노동이라니까요. 그래서 돈이 돈을 버는 것을 부당하다라고 보는 건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떻든 뭐 이런 것들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이런 지식이 없을 거예요. 당연히 없을 거예요. 시장 경제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고 이런 세상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 빵이에요. 제가 볼 때 빵. 아예 없어요. 청와대 안의 지력은 일반 국민 수준보다도 낮습니다. 지금.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한은 대한민국의 경제는 나아질 방법이 없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경제를 계속해서 파괴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를 이대로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것을 지켜볼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든 정신 차리게 하든가, 정신 차리지 못할 것 같으면 끌어내리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대로 이 문재인 정부가 3년을 계속 가게 되면은
그냥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최소한 20년, 30년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것은 악담이 아니에요. 뻔히 보이는 건 뻔히. 문재인 정부의 실력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어떻든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먹구름이, 아주 시꺼먼 먹구름이 들이고 있다. 곧 있으면 사방팔방에서 파열음이 터지고 국가 경제 위기에 도래할 수도 있다. 참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지금 언론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어용 언론들이 판치고 있지만 이런 언론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 징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